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는 괄호 고양이로 출간하게 된 그림책 작가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이 책을 어떻게 작업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건 어떻게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때, 사진이 좀 귀엽지 않나요? 이 책에 실제로 등장하는 아노는 제가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였어요.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두 손에 딱 올릴 수 있는 정말 작은 고양이를 길에서 발견했었죠. 그 고양이와 인연을 맺게 되어 이제 제가 데려와 키우게 되었었고요. 그랬던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성묘가 되어 어엿하게 자라나고 또 이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보통 집고양이의 수명은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10년을 넘긴다고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아노는 중간에 좀 크게 아팠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저와 오래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투병을 하다가 결국 고양이 별로 떠나게 됐었죠. 이때는 정말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었는데요. 제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몰랐을 정도로 크게 꺼이꺼이 되면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10남매의 막내세요. 그 말인즉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주변 친척 중에 누군가는 돌아가 계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례식장에 가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저에게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아노와 한번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와 가까워진 존재의 상실은 그렇게 쉬이 넘어가는 슬픔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추억과 슬픔을 제 안 어딘가에 묻어두고 언젠가는 이것을 책으로 펼쳐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너는 괄호 고양이에 제 경험담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아노를 구출했을 때 정말 첫날의 사진이에요. 책에서 소녀가 아노를 만났을 때처럼 아노는 정말 이런 상자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새끼 고양이가 어미도 없이 며칠을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있었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이 학생이 데려가 키워봐 하고 떠밀려 앉듯이 저에게 이 고양이를 넘겨줬고 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었죠. 이 책에는 이제 주인공인 소녀와 아노가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가 겪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아노는 정말 네모와 상자를 좋아하는 녀석이었어요. 옷장 속이라던가 수납장 속, 침대 및 이런 구석이라면 어디라든지 늘 들어갔었고, 집에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저보다도 더 좋아했던 아노였습니다. 택배 상자를 이렇게 딱 까면은 꼭 자기가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었어요. 또 이렇게 소소했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이 책에 등장하는 집의 구조라던가 또 아노가 사용하는 캣타워 이런 것들도 모두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려봤던 건데요. 이렇게 집 구조도 굉장히 비슷하고 사용하는 캣타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보았었어요. 이외에도 아노는 제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중문에 몸을 딱 기대고 제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꼭 책에 담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책에 등장하는 이 감귤낭 스크래쳐도 저희 아노가 가장 좋아하던 실제 최애템 스크래쳐였답니다. 그리고 또 책 본문에는 이렇게 아주 주인공인 소녀가 씻고 있으면 물을 무서워하는 아노의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의 고양이가 그렇듯이 아노도 굉장히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씻으러 들어갈 때면 반드시 화장실 앞에서, 욕실 앞에서 이 주인이 언제 샤워가 끝나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아노는 아니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 롬복인데요. 이 친구도 언제나 제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대체 언제 이 물에서 나올 거냐고 저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아주 귀여운 사진이라 이것도 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노가 고향이 별로 돌아간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주인공인 소녀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저도 아노가 고향이 별로 돌아간 이후에 지금은 또 다른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왔듯이 그 소녀가 새로운 고양이를 만나고 또 다른 어떤 희망과 위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저 또한 이 또 다른 생명들을 키우면서 위안을 받고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괄호 고양이에는 정말 제 자전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제 경험이 녹아내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너는 괄호 고양이가 작업이 됐는지 작업 과정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이 책의 거의 첫 번째 콘티 스토리보드입니다. 너는 고양이는 제가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가장 처음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만큼 아노와의 경험과 그리고 상실이 저에게 아주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었겠죠? 아무래도 가장 제가 초창기에 작업했던 더미북인 만큼 지금 보여드리기에 굉장히 부끄럽고 미흡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책이 출간되었다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제가 가장 처음에 작업했을 때 주인공 소녀는 지금 책의 본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설정이었어요. 저는 한 중학생 정도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주인공의 나이 외에 실제로 책이 구성되는 진행 흐름은 상당히 지금과도 흡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자신과 같은 이 소녀를 또 다른 고양이로 인지하고 진행되는 것에서는 바로 그러한데요. 예전 더미북 작업과 지금 작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더미북의 중후반부로 가면서부터예요. 예전에 이 더미북을 만들었을 때에는 실제 아노의 죽음이 제법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아노가 죽었는지는 그 과정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고양이가 자기가 맨 처음에 왔던 상자에서 시작했듯이 다시 상자로 돌아간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고양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구나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 이런 동물 장례식장에 가도 동물을 이런 관 같은 상자에 담아주거든요. 그 장면을 넣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작업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환상성을 더했었어요. 아노가 고양이별로 간 이후에 이런 무지개 운송이라는 기차를 타고 실제 무지개별로 간 이후의 이야기도 보여지는데요. 이 무지개 별에서 아노가 이제 지구에 남아있는 자신의 이제 주인을 여전히 기다리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색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 더미북으로 이제 한술수북과 연을 맺게 되어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시작한 스토리보드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기존 더미북에 있었던 부족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 더미북의 경우 도입부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기획하는 스토리보드에서는 이 소녀와 고양이의 만남이 조금 더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가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도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인 소녀의 연령대도 다소 낮아졌죠. 이 점은 아무래도 이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될 어린이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뀌어진 설정인데요. 주인공의 나이가 어리게 된다면은 실제로 보는 어린이 독자들도 조금 더 이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 장면을 구성할 때에도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 약간의 만화적인 기법을 좋아하는데요.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컷 분할로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방향도 좀 더 살려서 이 아노와 소녀와의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연출을 해보도록 시도를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부와 굉장히 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엔딩 부분을 좀 손보게 되었어요. 초기 더미북에서는 이제 안호가 고양이별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다소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새로 이제 기획한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에 맞닿아 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안호가 고양이별로 돌아간 이후에 아주 먼 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소녀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이제 자신의 딸이 길가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하고 또 다른 인연을 맺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환상성이 들어간 이야기에도 분명히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줄 수 있을지를 보다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분명히 자신이 겪었던 추억 그리고 상처는 안에 남아 있겠지만 그런 것과 함께 결국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고 또 자신의 딸이 과거 자신이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예전 기존의 더미북과 그리고 새로 이 책 작업을 시작하면서 바뀐 스토리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엔딩이 가장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걸 보신 독자님들은 어떤 부분이 더 마음에 드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에 이제 스토리보드 틀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채색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채색 스타일을 시도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색을 다소 힘을 빼고 딱 소녀와 고양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소녀와 고양이에게만 컬러를 넣고 나머지를 흑백으로 갈까 고민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연필선을 조금 더 하드한 느낌으로 줘볼까 이런 시도도 해보았고요. 아예 조금 더 플랫한 느낌으로 가보면 어떨까 해서 명암이라던가 이런 거는 모두 제외하고 다소 웹툰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랫한 채색 스타일도 시도를 해보았었어요. 이런 시도 끝에 결국 이제 책 본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래도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가고 이 책의 분위기에 맞는 조금 더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채색 스타일로 결국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채색 작업까지 진행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또 표지 작업이 남아있죠. 표지 작업도 정말 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녀와 고양이 둘이 메인으로 등장을 하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표지에 배치할까 그것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해봤던 시도 중에는 이렇게 고양이와 소녀가 서로 옆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 아니면 이 책의 가장 또 핵심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녀가 이제 고양이를 만나서 고양이가 상자에서 뛰쳐나와 둘이 만나는 모습 아니면은 결국 이 둘이 인연을 맺은 후에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으니 그 아파트 위에 이 둘이 앉아있는 그런 좀 다소 환상적인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이렇게 소녀가 여기 사선 끝에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안호가 있고 그 사이에 제목이 들어간 버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버전도 제가 했던 수많은 이제 표지 스케치 작업 중에 일환이었는데 결국 일환이 결정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편집부와 또 고민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제목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초창기 더미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너는 고양이로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해두고 작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너는 고양이라고 하면 다소 이 제목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뭐뭐뭐뭐한 고양이, 너는 어쩌고어쩌고한 고양이 이렇게 가운데 수식어를 넣는 방향을 제안을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두면 너는 어떠한 고양이다라고 딱 특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민 끝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그러면 그 가운데를 괄호로 비워두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님들도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 괄호 속에 여러분들만의 고양이를 위한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도록 그 여백을 남겨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고
저희 책의 제목이 너는 괄호 고양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또 제가 과연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디일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노와 소녀가 이제 만난 직후 두 사람이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아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소녀는 두 발로만 걷는 신기한 고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전까지의 다른 장면들과는 다르게 딱 소녀는 다리만 보이는 다리만 보이는 구성이죠. 제가 이 장면을 가장 저의 최애 장면 중 하나를 뽑은 이유는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아노가 그 접지를 넘어가며 결국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와 소녀는 그 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책의 초기에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뽑은 두 번째 장면은 책의 가장 후반부입니다. 어른이 된 소녀가 자신의 딸과 함께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전까지 책의 배경은 겨울을 주로 미뤘다면 지금 이 장면의 배경은 벚꽃나무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저의 최애 장면으로 꼽은 이유는 앞으로 또 이들의 삶에 있을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결국 사랑이 또 다른 생명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서로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도 조금 더 극적인 그런 요소를 주고 싶어서 비록 낮이지만 그리고 분명히 저 뒤에는 가로등이 없겠지만 소녀가 과거에 자신이 아노를 데려왔을 때 그때처럼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꼽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해보고 싶네요. 제가 너는 괄호 고양이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꼽을 수 있는 점 하나는 바로 이 책의 화자가 소녀가 아닌 고양이라는 것인데요. 이 책은 모두 고양이의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이런 화자의 진행 방식으로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처음 아노를 키우게 되면서 도대체 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고양이는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없을 테니까 얘는 나를 그저 같은 존재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아노의 눈에서는 나는 굉장히 크고 행동이 이상한 고양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도 화자의 시점을 그렇게 보이면은 훨씬 이야기 구성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처음에는 이게 누구의 시점이지? 혼돈을 주다가 조금 더 장을 넘길수록 이거는 소녀의 시점이 아니라 고양이 아노의 시점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때 그때의 기쁨과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책의 도입 후부터 어느 날 아주 큰 고양이를 만났어 하고 작은 힌트는 남겨두어서 왜 이 고양이를 큰 고양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과 힌트는 남겨두었지만요. 자, 이렇게 제 책의 작업 과정, 그리고 책을 만들었던 계기,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제 현실이 반영이 되었는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또 특별하다고 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는 고양이는 정말 제 경험담이 많이 녹아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굳이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존재의 상실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책을 보고 또 따뜻한 위로 하나를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북토크가 재밌었다면 또 너는 괄호 고양이 책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